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성공과 행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재밌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성공과 행운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의 치열한 노력과 그리고 뛰어난 재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역시 운이 좋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렇게 운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운은 과연 성공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주제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은 로버트 H. 프랭크 코넬대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가 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인데요. 영어 원제는 Success and Luck, 그러니까 성공과 행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실력과 노력이 아닌 다른 요소가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다른 요소가 바로 행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 보통 주류 경제학이나 주류 경영학에서는 한 개인이 거두는 성과나 업적, 성공에 있어서 행운이 차지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류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개인의 그 성과나 성취, 그리고 성공은 그 개인이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진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엘리트 경제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행운아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큰 행운아이다, 성공에 있어서 행운이 차지하는 요소는 굉장히 결정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20대 후반부터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코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쭉 가르쳐오고 지금은 석좌 교수 자리에까지 오른 분인데요.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들은 연봉도 많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수 연봉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여기 책 날개만 봐도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 책들이 잘 팔려서 꽤 큰 돈을 벌었다고 본인 스스로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명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번 것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성취가 뛰어나신 분 같더라고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전 의장이 벤 버넌키인데요. 그분과 함께 그렇게 이제 거물급 경제학자와 함께 여러 권의 책도 펴냈고 또 본인 스스로가 펴낸 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재 뉴욕타임즈의 이코노믹 리뷰라는 이름으로 경제 관련 칼럼을 10년 이상 쓰고 있고요. 가디언이나 보스턴 리뷰, USA 투데이,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유명한 매체,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매체에도 주기적으로 칼럼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력만 보면은 이 로버트 프랭크라는 이 교수님이 굉장히 주류 경제학자이면서 돈도 잘 번, 그러니까 주류이면서 엘리트인 분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류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일수록 성공은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진짜 잘 거 안 자고 놀 거 안 놀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같은 주류 엘리트 경제학자가 오히려 성공에 있어서 행운이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데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실력과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실력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치열한 노력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재능마저 뛰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사업,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이면 직장에서의 성공, 이렇게 어떤 분야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행운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은 많은 경제적 보상과,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따르는 그런 자리는 자식이 자신만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는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자신만큼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상위 1% 자리에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만큼이나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재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엄청난 고수들이 한 자리를 갖고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경쟁자들 간의 실력이나 노력, 재능, 열정, 이런 게 진짜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수들 간의 싸움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그만 행운, 사소한 우연 하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성공에 있어서 행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99%는 재능과 노력이 작용하고 1%만이 행운이 작용한다고 해도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99%를 채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비슷한 재능과 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의 행운을 더하는 사람이 갖게 된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승자 독식 사회에 있어서는 그 1%의 행운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경제적 성과가 갈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례들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20세기 여러분들께서는 20세기 최고의 배우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영화 평론가나 그리고 많은 영화 팬들이 알파치노야말로 20세기 최고의 배우다. 20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명배우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알파치노가 처음 명배우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게 바로 1970년대 나왔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갓파더였습니다. 그런데 대부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알파치노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 배우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 대부에 나오기 전에는 영화에 2편 정도 출연한 적밖에 없는 무명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알파치노가 연기했던 그
그 마이클이라는 배역에는, 주인공 배역에는 다른 유명한 배우가 내정돼 있었는데요. 사실 알파치노는 연기 경력도 짧고 인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영화의 감독이 아니라 주연이 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무조건 나는 알파치노를 해야겠다. 알파치노가 굉장히 진짜 이탈리아 시칠리안 사람처럼 보이고 이름도 아직 얼굴도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그래서 알파치노를 쓰려고 하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하고 영화사 중역들하고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알파치노가 대부에서 마이클 콜레오네를 연기하고, 그리고 그 결과 알파치노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유명한 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알파치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브레이킹 배드라고 미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자기 치료비를 마련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화학 지식을 이용해서 마약을 만든다. 그런데 마약을 만든다 보니까 완전 마약왕까지 된다. 이게 바로 브레이킹 배드고, 그리고 굉장히 미국에서도 역대 최고의 드라마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브라이언 크랜스턴입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했죠. 그리고 이걸 찍고 나서도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그런데 이 배우도 브레이킹 배드의 주연으로 되기 전에는 그저 그런 약간 조연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이 배우도 원래 이 자리를 맡을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유명한 배우들이 그 자리에 내정이 돼 있었는데, 그 유명한 배우들을 이 자리에 쓰려고 했었는데, 그 배우들이 나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안 한다고 해갖고 결국 주연 자리가 브라이언 크랜스턴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이 브레이킹 배드가 5번 시즌 5까지 방영이 됐었는데, 여기 브라이언 크랜스턴은 그 중에서 4번을 에미상 남자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만 빼놓고는 4번이나 미국 최고의 드라마 남자 배우로 뽑힌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그리고 여기 로버트 프랭크 교수도 얘기하듯이, 만약에 알파치노에게 그런 대부의 마이클 자리라는 그런 자리가 만약에 섭외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브라이언 크랜스턴에게도 브레이킹 배드라는 최고의 드라마의 주연 자리가 섭외가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둘은 엄청나게 지금 보여주듯이 엄청난 연기 실력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지금처럼 잘 되기는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사소한 우연, 사소한 행운이, 물론 그렇게 주연 자리를 꿰차는 게 그렇게 사소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과 행운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소한 우연 하나가 자신의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게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이 책 초반부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은 내용이 너무 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선 노력과 재능은 물론 행운까지 뒤따라야 된다. 이건 굉장히 너무 뻔한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로버트 프랭크 교수처럼 굉장히 유명한 흔히 얘기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겨우 그 정도만 얘기하려고 책을 썼다. 그럼 그건 좀 약간 허무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이야기하는 성공은 유명한 기업을 만든다. 스티브 잡스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알리바바의 마인이나 그런 유명한 기업을 만든 사업가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알파치노 같은 유명한 배우나, 아니면 가수나, 아니면 진짜 대단한 류현진 선수 같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말하는 성공과 행운이란 게 그렇게 유명하구나,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우선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행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면,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말하는 행운이란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행운이란 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로또 복권을 당첨된다, 이런 것 같은 진짜 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행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행운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세렌디피티 같은 그런 행운보다는 환경이나 인프라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행운, 그거는 바로 모두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그리고 가정의 환경, 뭐 교육 환경,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의 중요성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굳이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변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 봐도 어렸을 때 자라는 가정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경험, 유년 시절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가난이나 배고픔, 폭력,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런 안 좋은 환경들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서 적성과 재능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행운과 환경이란 거는 바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 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회적 인프라, 그런 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누구도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런 행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게 바로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이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당신이 진짜 실력도 뛰어나고 노력도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인 거 안다. 하지만 당신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당신이 교육받은 환경, 그리고 당신이 비즈니스를 해온 환경, 이걸 생각해봐라. 이게 모두 당신이 만약에 이런 환경이 없었다면, 그리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꺾어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게 바로 이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이 책에서 본인이 2년간 네팔에서 머물렀던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그 네팔에 무슨 연구를 하러 가셨던 건지 아니면 무슨 봉사를 하러 가셨던 건지 제가 지금은 잠깐 헷갈리는데 네팔에서 2년간 이분이 근무했을 때 고용했던 이제 네팔인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로버트 프랭크 교수보다 나이는 좀 더 많으신 분 같은데, 근데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내가 만난 진짜 어떤 유명한 학자라든지 유명한 비즈니스맨, 그런 사람들보다 그 네팔인 직원은 훨씬 더 똑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현명하게 판단해서 일을 잘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면 진짜 비즈니스를 해갖고 엄청나게 큰 성공을 충분히 거뒀을 거라고 나는 제가 생각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네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그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아니, 자신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 태어난 환경, 자라난 환경, 교육받은 환경, 이런 거를
100% 뛰어넘고 100% 뛰어넘고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프라를 누구나 기본적인 행운은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사회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서 하시는 말입니다. 예. 저는 이제 평소에 팟캐스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경영이라고 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구독자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팟빵이나 파티나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팟캐스트 원고를 바탕으로 이제 브런치나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그렇게 그 블로그나 브런치에 올린 글들을 이제 독자들의 반응을 봐서 좀 수정해서 조만간 책으로도 나올 건데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경제 경영서를 좀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경제와 경영,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는 책들이 많았다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되게 좋은 책들이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굉장히 인사이트라든지 통찰력, 그런 걸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참 좋은 책이지만 많이 안 알려진 책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한번 계속 이렇게 홍선표 기자의 북코노미에서 북과 그 경제 경영의 합성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많이 다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